쏘고 손흥민 왔다. 손흥민 슈팅 골대 넘어갔습니다. 아쉽네요. 자, 토트넘 위컴 원정 경기 FA컵 32강에서 자, 계속 끌려가다가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베일의 골로 일단 1대1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 내용이요, 거의 뭐 지금 망신스러운 경기였어요. 뭐 슈팅을 더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유효 슈팅도 적었었고, 게다가 골대를 2번 때린 장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에서 위컴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만큼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2조합으로 처음 뛰는 경기다 보니까 약간 좀 서로 간에 좀 손발이 안 맞으면서 좀 굉장히 좀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멤버들이 뛰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좀 더 좀 호흡이 좀 맞아 들어가고 상대 체력이 떨어지면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 토트넘급의 팀이 지금 2부 리그 최하위, 사실상 3부 리그에서 이제 막 올라온 팀을 상대로 자, 이런 경기력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위컴이 지금 잠그는 팀이 아니잖아요. 잠그지 않고 좀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경기에서 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헌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에 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코어를 봐도 그렇고, 자, 손흥민 선수의 출전한다 봅니다. 시간이 문제지 지금 뭐 손흥민이 됐든 케인이 됐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내보내지 않을까. 후반전에 과연 토트넘이 황골 탈퇴한 모습으로 공격의 어떤 빈도, 페이스를 높일 수가 있을지. 자, 결국 후반전에 대대적인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선발에 뺐던 주전 선수들 거의 대부분이 후반에 투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야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었던 토트넘이었죠. 하프타임 끝나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호이비에르가 투입이 됐고요. 또 그 뒤로 해리 케인, 또 손흥민과 은돈벨레, 이런 선수들이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상위 리그 팀과 하위 리그 팀들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체력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이 뛰는 양, 또 철저한 준비, 전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메울 수가 있는데, 체력적인 부분이 늘 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약팀들이 강팀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뻔하는 경기들이 늘 막판에 무너지곤 하는데, 토트넘이 4년 전에 위컴, 그 당시 위컴은 4부 리그였죠. 지금은 2부 리그 최하위 팀입니다만, 그때 위컴 만났을 때도 거의 질 뻔했던 경기가 막판에 동쪽골 역전골 나와가지고 간신히 이겼었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90 플러스 7분에 극장골 넣었었고, 이번에도 85분까지 1대1이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연장 갈 뻔했어요. 사흘 뒤에 리버풀전 리그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리버풀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를 기껏 빼가지고 선발에 제외를 하면서 휴식을 줬는데, 만약에 연장 가면 그 도라미탑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86분에 윙크스가 골을 넣었고요. 87분에 은돈벨레 골을 넣었고, 또 추가 시간에 은돈벨레가 추가골 넣으면서 무려 4대1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은돈벨레 선수의 3대1 골, 아주 뭐 정말 멋진 양보. 어느 정도였냐면 은돈벨레가 골을 받아가지고 골을 넣고 나서 곧바로 손흥민 선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표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연결이었고요. 또 은돈벨레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이날의 히어로가 됐죠. 정말 뭐 2골 모두 아주 잘 찬 골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은돈벨레인데, 제가 도중에 옥돈벨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최근에 상승세가 두드러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멀티골까지 넣으면서 지금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돈벨레 선수의 어떤 활약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 투입이 돼서 사실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좀 왼쪽 측면 윙포드로 투입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몸이 좀 가벼워 보였죠. 그러면서 문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죠. 네, 뭐 당연히라는 말은 사실 축구에서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라면 충분히 득점을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골 찬스였는데, 이게 좀 골대를 넘기면서 좀 현재 문자 중계하는 채널들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다들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빅찬스 미스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전 또 브랜트포드전 이렇게 골을 넣고 지금 계속해서 그 중간에 마린전을 쉬었으니까 4경기 지금 골이 없는 상황인데 팬들의 걱정이 좀 많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손흥민 선수한테 여유를 좀 갖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올 시즌에 정말 미친 듯이 골을 넣었잖아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런 각도에서 어떻게 저런 위치에서 골을 넣지? 이런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골을 꾸준히 넣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득점왕 경쟁도 하고 있고 뭐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도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시기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시기도 있고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고 다시 폼을 되찾느냐가 손흥민 선수가 어떤 진정한 그 최고 수준의 선수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 이거를 저는 또 입증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가장 어두울 때일수록 또 빛나는 게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슬럼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골이 나오지 않는 시기를 머지않아서 극복해낼 거라 믿고요. 또 최근에 골을 넣지 못했던 경기들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문전에서 접근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움직임은 좋습니다.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슈팅 찬스들이 매 경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골대도 2번이나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슬럼프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그동안의 경기들에서 느껴졌던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지지난 경기 때 후토크 때 제목에 걸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케인하고 주고받는 빈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케인이 욕심을 낸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연결선이 상대들에게 많이 간파가 되고 집중적으로 견제 대상이 되면서 많이 확실하게 좀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뭐랄까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던 게 지금 끊긴 상태, 많이 희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루트를 팀 자체가 좀 개척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은돈벨레 선수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은돈벨레가 손흥민과 케인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그런 공격의 어떤 연결 고리들을 좀 더 확장시킨 그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그런 발전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성장통이라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 손흥민 케인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FA컵 또 카라바오컵 또 곧 또 유로파리그 있고 리그 뭐 순위 경쟁 굉장히 치열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좀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정말 욕심 안 내고 그 아주 빅찬스를 놓친 다음이었고 또 본인이 볼을 몰고 들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선수 그냥 본인이 때리거든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은돈벨레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추가를 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그냥 간과돼서는 안 되는 굉장히 높은 팀 기여도 아주 중요한 골이었잖아요. 또 2대1로 간발의 리드를 만들어 오는 상황에서 완전히 경기를 끝내는 골을 손흥민 선수 도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물론 기대치가 이만큼 높기 때문에 골이 안 터진 거에 대해서 아마 현지 뭐 평점이나 뭐 평가도 좀 아쉬운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28경기 16골 10도움 오늘 이제 10도움째를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손흥민 선수 지금 다른 시즌으로 치면 한 시즌 다 할 거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너무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팀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컴 원더러스. 자, 우리 락커 감독님 정말 이 락 스피릿 충만한 락밴드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는 이 에인서스 감독님 정말 상남자의 팀이에요. 이브리그 최하위 팀 토트넘 만나가지고 잠그는 축구 안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붙으면서도 심지어 선제골을 넣고 또 후반 40분 넘어서까지도 1대1 스코어를 유지를 한 이런 아주 굉장히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축구를 볼 수가 있었고 위컴이 133년 축구사에서 처음으로 올 시즌에 2부 리그에 승격한 가장 지금 높은 순위에 와 있는 팀이거든요. 어떤 그런 팀이 자신들의 어떤 그 자긍심을 버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맞대결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준 것 이건 저는 토트넘이 충분히 좀 뭐랄까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런 오늘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을 거고요. 좀 피로가 누적이 돼 있었을 텐데 FA컵 두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휴식을 좀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기를 좀 뛰긴 뛰었습니다만 앞으로 이틀 쉬고 이어질 리버풀전에서 좀 더 좋은 폼으로 전체적으로 팀이 라인업을 확실히 갖춰서 또 리버풀이 최근에 센터백 완전 대란이잖아요.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이어서 이번에도 또 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유컨과의 FA컵 32강전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토트넘은 16강에서 에버튼 만납니다. 에버튼하고 이제 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에버튼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좀 좋은 팀이고 올 시즌 리그 첫 경기 때 토트넘이 에버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이번 대결은 또 어떻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 앞으로 또 여러분과 입중계 또 함께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뿔빠.